부산은 하고 댕기나. 확실히 사장님! 터졌어. 찬이야. 찬이야. 또 뭐 또 터졌어 맨날. 됐네. 내 마음이 터져.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야, 니는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어딜 그리 뻘뻘대고 돌아다니노? 터지게 뭐가 터져? 니 내한테 쥐 터져볼래? 아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사장님. 옆집 장 사장님 식당에 붉은 수돗물이 그냥 콸콸콸콸. 그게 무슨 소리고? 철분 들어간 거. 아니 잠깐만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옆집에 그 터졌으면은 논리적으로다가 생각해 보면 우리 집 수돗물도 야, 니 빨리 들어가 확인해봐. 예. 근데 사장님 붉은 수돗물이면 철분도 들어있고 좋은 거 아닙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사장님, 여기 괜찮아요. 아이고, 시상에 천만 다행이다, 야. 근데 색깔은 괜찮은데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아, 괜찮겠지. 야, 부산 수돗물 이름부터 믿고 보는 순수 365 아니다. 수수 365. 그러면 저기 사장님 깨끗하고 맑은 물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지. 사장님 괜찮은가? 내가 지금 배부러져서 물 괜찮아? 아, 왜 괜찮다면서요? 한 잔 드세요 사장님. 아이, 배부른데 물 먹으면 소화 안 된다니까. 야, 우리 때는 지금보다 더 안 돼. 동물도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한 잔. 그럼 제가 먹어볼까? 똥물을 한 잔. 똥물 한 잔 가져오고 있어. 낙동강 수계 상수도 오염 사태는 페놀이 함유된 폐수 방류 업체가 밝혀지고 낙동강에서 벤젠과 톨루엔 등 발암물질이 중금속에 오염된 폐광적 유출수가 발암 가능 물질인 일사다이옥산의 농도가 낙동강 수질이 공업용 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시는 물에 대한 전 국민의 고민이 깊은 요즘입니다. 과연 우리 부산의 수돗물은 맑고 안심하고 깨끗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인지 우리 시민들의 고민도 깊어갈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인천의 붉은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상수도관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부산은 조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서울, 인천 같은 수도권은 치수원 자체가 팔당댐, 그다음에 충청도는 충주댐, 그리고 전라도는 대청댐. 이 다른 지역은 대부분 상류에서 물을 이제 치수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반해서 우리 부산 그리고 창원, 그리고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낙동강 물을 저희가 정수해서 먹고 있어요. 낙동강 젖줄기의 여러 도시가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부산 시민의 94%가 낙동강 물을 먹는데 이거에 대한 심각성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낙동강의 경우에는 1991년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페놀 사태부터 맞습니다. 해갖고 뭐 다이옥신 문제, 그다음에 뭐 불선 오염 문제 등 오염의 역사가 굉장히 깊은 위험한 강물로도 낙인이 찍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걱정은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플라스틱. 이게 저희가 이게 쓰레기를 버리면 그 플라스틱이 아주 잘게 부서지고 그렇죠. 부서져가지고 5mm 이하의 아주 작은 알갱이가 되면 그렇죠. 그걸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건 원래 바다에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양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강에도 많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어허. 네. 어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되게 놀라실 거예요. 저의 지식에. 자, 영국 맨체스터의 연구진이요. 깜짝. 놀랐다. 네, 세계 주요 강을 대상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검사를 했는데 낙동강이 세계에서 네. 3위를 차지했습니다. 확실히 박수를 쳐야 되는 아니죠.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게 아니죠. 아니죠. 3등이면 세계 3위. 세계 3 그만큼 미세 플라스틱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1등은 어디야? 맞습니다. 저도 이 낙동강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다는 소식을 처음 들어서 좀 다소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취재하기 위해서 부산에 계신 뭐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 교수님들, 환경단체, 부산시 관계자 만나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이다 보니까 그만큼 관심이 이때까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낙동강에 정말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은 얼마나 많은 양이 있는지 한번 낙동강에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지금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낙동강 하구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다고 하는 곳입니다. 최근 맨체스터 대학교 연구진도 바로 이곳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그 미세 플라스틱의 양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궁금했습니다. 이 낙동강에 얼마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물에 담겨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물을 가져오면 플라스틱을 분석하기 위해서 물을 다 빼야 됩니다. 그래서 20마이크로미터 체에 이제 물을 다 빼고 그 위에 남아있는 입자들만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입자들이 이제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전처리 과정이 다 끝난 제 강물 시료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필터 페이퍼 위에 놔서 장비를 관찰하는 거고요. 지금 이 시료는 저희가 2017년에 사계절 조사를 통해서 이제 확보한 샘플들입니다. 그래서 물, 상류, 중류, 하류 3개랑 이제 퇴적물이랑 저층물까지 해서 같이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이거는 8월달 낙동강 하류 표층에서 나온 이제 섬유 뭉치들인데요. 이렇게 많이 뭉쳐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럴 때는 이제 쓰레기가 강으로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우기에 많이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타났고요. 상류, 중류, 하류로 갈수록 그 중류에는 대구가 근처에 있고 하류에는 이제 부산이 있다 보니까 내려오면서 점점 미세 플라스틱이 많아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한 해 그 낙동강에서 바다로 방류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제 강에서 해양으로 방류가 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을 계산을 해봤을 때 이제 1년간 53.3톤의 무게로 나가고 개수로는 5조 4천억 개가 나간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 강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상위권이었거든요. 저희 낙동강이. 그래서 적지 않은 오염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주 처참한 확인 사살된 결과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보고서가 바로 이제 저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이제 그 연구 결과를 이제 보고서로 만든 건데요. 이 결과가 나온 지 아직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언론에 나오지 않아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자료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다른 뭐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뭐 서울이든 이 다른 데서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의 심각성이 아직까지 공유되지 않은 공유가 되지 않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낙동강에는 왜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많은 거예요? 낙동강에 흘러 들어가는 혹은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 자체가 많다는 게 양 자체가 많고.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요.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이 보통 겉에서 보기에는 뭐 단단해 보이고 또 질겨 보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햇빛을 받거나 또 이제 자연 환경에서 이제 다양한 어떤 작용들을 반복해서 받다 보면은 이게 잘게 분해되고 부서진다고 합니다. 네, 뭐 광분해라는 게 이루어지고.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표현을 이제 광분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낙동강 미세 플라스틱이 70%가 바로 이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이제 분석이 되었고요. 그런데 아침에 우리 모였을 때 플라스틱 된 컵으로 일회용 컵으로 준 거야. 그러면 그 먹으라고? 다음부터 이제 텀블러를 이름 써서 하나씩 제작해주세요. 개인 텀블러 지참합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았던 게 미세 섬유입니다. 이제 이것도 똑같은 플라스틱의 일종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입고 있는 옷을 보면은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 뭐 전 조각이나 실이지만 이게 자세히 현미경으로 보면은
아주 작은 플라스틱 섬유가 이렇게 엉겨 붙어서 이어져 있는 비닐에 거거든요. 가까운 그 폴리에스터라는 섬유를 많이 예, 사용하니까.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이게 세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마찰에서 마찰에서 조금씩 이제 세탁물에 함께 휩쓸려서 배출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수 처리 과정에서 잘 걸러지지 않다 보니까 낙동강물로 흘러가게 되고 이게 낙동강 미세 플라스틱 전체의 한 30%를 차지합니다. 가만히 이렇게 지도를 보면 낙동강 중간쯤에 보면 구미나 뭐 대구나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쪽이 보면은 공장도 굉장히 많고 하수 처리장도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염 물질뿐만 아니라 이런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도 많이 이제 배출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고스란히 쌓인 것들이 다 하류로 와서 부산까지 오고 이게 우리 각 가정으로 이제 배달이 돼서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마시게 되는. 장사님 아침에 그러면 장 주방님 한 잔 미세 플라스틱 한 잔 마시고 왔겠네요. 이제 아침에 그렇죠. 물 한 잔씩 마시는데 사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이제 불안하죠. 그렇죠. 불안하고 찜찜하고 뭐 이렇게 되는. 맞아요. 예. 우리가 낙동강 원수에 아무리 그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이렇게 들어있다 하더라도 정수를 해서 우리가 마시잖아요. 그러면 뭐 문제가 적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 2017년도에 이제 환경부에서 네. 전국에 있는 주요 강과 수돗물에 대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네네. 실제로 영등포, 인천, 용인에서 정수된 수돗물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됐는데 하지만 우리 부산을 포함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조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안심하고 또 먹어야 되지 않냐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낙동강 물 자체가 워낙 안 좋고 사실 제대로 된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도 없다 보니 오히려 전국 최초로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갖춰놨거든요. 역으로. 그렇죠. 물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가장 빨리 정수 처리 시설을 이제 갖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 오존이나 뭐 입상 활성탄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 차례 계속 걸러냅니다. 여과 시설을 통해서요. 이걸 못 걸러내나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매우 궁금했고 또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포인트가 여기가 아닐까 생각해서 네네. 제가 이 부산의 고도 정수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과연 미세 플라스틱이 걸러지는지 한번 그 정수장을 다녀와봤습니다. 네. 이제 낙동강 물을 이제 쭉 빨아들이는 그 시작 출발점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물이 치수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치수탑인데 네. 여기 한 2m 밑에 수심에서 네. 물로 이 밑으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치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를 통해 가지고 네. 우리 함영정수장까지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물을 1차 여과하고 뭐 이런 장치가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살수 장치가 있습니다. 조루라는 게 네. 물 표면에 뜨기 때문에 네. 저 물을 살수해 가지고 네. 조루를 일단 밖으로 밀어냅니다. 치수구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두 번째 우리 노란 여기 조루막입니다. 네. 조루막인데 요 한 1.8m 정도 이하로 이렇게 막이 쳐져 있는데 가능하면 이 치수 과정에서 조루라든가 그런 이물질이 가능하면 들어오는 거를 일단 1차적으로 1차를 좀 가난 억제를 하고. 지금 이 옆쪽에 보시면은 방지막이 지금 뒤집혀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은 해주시지 않고 있는데요. 낙동강에서 1차적으로 네. 그 염소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전오존 처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전오존 처리를 한 물이 여기에 도착이 되는 착수지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 다음 과정은 여러 가지 공정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수를 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이 미세 플라스틱은 걸러지나요? 현재 우리 공정에서 여가지라든지 일상활성탄 여가지에서 잡아낼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이 정수 단계에서 어느 부분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정수가 끝나는 상황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지금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검사 그런 것들은 현재는 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8월 달에 이제 환경부에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저희들 치수원이나 수돗물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전혀 안 나온 걸로. 이 연구 결과가 배치가 되어서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정확하게 이제 이게 이 분석법을 봐야 되겠는데 누가 틀렸다 맞다 이야기하기 사실은 이제 힘든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 정확한 그 자료를 봐야만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자료가 바로 이제 이 자료거든요. 환경부 이제 수돗물 미세 플라스틱 함유 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일단 이 조사 시기를 보면은 환경부 조사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이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이 조사도 동일하게 2017년에 했습니다. 근데 이 결과를 보면은 그 환경부에서는 낙동강 중하류, 그러니까 구미, 대구, 창원, 부산의 낙동강 원수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하나도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근데 같은 시기에 똑같이 조사한 곳에서 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낙동강 전반에 다량 검출되었다라는 맞아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그렇고 영국에는 맨체스터 연구진도 우리가 2등, 3등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환경부만 우리가 등수안에 못 든 거네요.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같은 시기에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표본 그리고 이제 조사 기간, 지역 뭐 이런 게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게 결과가 다르지 않았나라고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정수장을 24군데를 정수장과 이제 댐이랑 이렇게 강물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약간 광범위하게 했고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자료에 따르면 오직 낙동강만을 한정해가지고 조사 기간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1년 넘게 조사를 했고 지역도 낙동강 상중 하류 전반에 걸쳐서 수계 전체를 갖다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표본이 아무래도 훨씬 많겠죠. 좀 더 체계적이네요. 안 그래도 아까 제가 그 논문을 살짝 보니까 가장 수치가 높은 시치가 여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7, 8, 9죠. 근데 환경부는 가을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 차이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근데 중요한 점은 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이 자료에 따르면은 이 미세 플라스틱을 조사함에 있어서 계절적 요인 그리고 공간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면 그에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자, 두 기관 중에 어떤 기관에 더 신뢰가 가느냐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할 문제라 여겨지기는 합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차원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네, 아직까지 저희들 못 해봤습니다.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외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수돗물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근데 외국에서 이걸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부산에서 문제 삼지 않아야 돼. 아니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제 말은 그건 아니고 저희들도 문제 확인을 할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 생각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정수 처리 과정에서 걸러질 거라고 추정만 될 뿐. 여기서 중요한 게 추정만 될 뿐. 실제로 부산 수돗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 없다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결론이 이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올 8월, 9월 경에 미세 플라스틱 분석기가 이제 부산에 내려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분석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언제 어떻게 미세 플라스틱 검사할 건가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기기만 일단 사놓고 들어오고 나면 우리가 하겠다. 아니 근데 이게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지근하다는 건 사실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좀 더 책임 있게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세계 자연기금이 호주에 있는 뉴캐슬 대학하고 같이 해서 이제 플라스틱의 인체 섭취 연구 평가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는지를 해보니까 미세 플라스틱 양이
신용카드 한 장이랍니다. 일주일에요? 네. 우리가 간식으로 그러면은 일주일 안 하시면 모르는 체크카드 한 장 먹고 교통카드 한 장 먹고. 진짜 한 달에 그러면은 우리가 4장씩 먹으면 4장씩 먹는 거. 이게 4장씩 이렇게 한 달에 4장씩 먹는 거죠. 1년이면 어마어마한 양이 써야겠네요. 일주일에 한 장이면 1년이면 뭐 52장. 52장인 거죠. 52장. 52장. 우리 사장님 요즘 살찐 게 플라스틱 52장씩 먹어. 지금 기분 안 좋네요. 아니, 내 몸에도 플라스틱만 있는 것 같아.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마시는 물로 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별로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안 먹거든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밖에서 우리가 저만 해도 사실 밖에서 끼니를 많이 때우는 편이거든요. 사람들 만나고. 나오면 그렇죠. 삼시세끼 전부 다 밖에서 사 네. 먹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수돗물을 쓴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렇죠. 카페에서 뭐 차 한 잔 마시고 커피 마시고 하는 것도 다 수돗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수돗물을 일상적으로 마시고 있고 또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거는 약간 소름이 끼치는.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섭취를 하면 그게 몸속에 쌓이잖아요. 그러면 몸에 진짜 안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안 좋은 건지 이런 연구 결과는 없나요? 그래서 그 미세 플라스틱 전문가를 만나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유해한지에 대해서 한번 또 어떤 영향을 여쭤봤습니다. 미치는지. 예, 맞습니다. 한번 제일 여쭤봤습니다. 궁금한 부분이죠. 이게 제일 궁금하지. 나노 크기를 갖고 한 실험들을 보면 다양한 이제 독성은 발견되는 건 알 수는 있는데 이제 흡수도 많이 되고 몸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모든 장기, 뭐 세포에 돌아다닐 수 있다는 뭐 그런 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인체에 들어갔을 때 영향을 알려고 그러면 뭐 사람을 갖고 봐야 되지만 실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대체 실험 동물을 쓰는데 그런 연구들이 아직은 거의 돼 있질 않아서 전반적으로 얘기할 때 현재 분석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인체 위해성을 논하기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2편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제 미래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를 예측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한 2060년쯤,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뒤에 태평양의 농도는 한 4배 정도 증가할 걸 예측한 결과가 있고 또 유럽에서 연구된 거를 보면 2100년 정도 되면 지금보다 환경 농도가 80배에서 한 100배 정도 높아질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의 농도 수준은 아직은 뭐 당장 뭐 생태계나 사람한테 당장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이제 뭐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미래 뭐 50년, 100년 뭐 그 이후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방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환경 중에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버리면 그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괜찮다라는 아주 역설적인 괜찮다예요. 이분은 이제 과학자이시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보수적인 입장에서 맞아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지 않으면은 약간 말씀하시는 게 그렇죠. 아무래도 좀 어려우시겠죠. 네네. 실제로 국내에서는 이 미세 플라스틱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막 조사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은 어느 정도의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은 이제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은 간에서 제거가 되고 대변을 통해서 배출이 된답니다. 예. 근데 더 작은 단위의 이제 뭐 나노 단위의 미세 플라스틱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배출이 되지 않고 체내 림프계를 통해서 흡수가 되어서 축적이 된다는 이제 몸 연구 안에 결과가 떠돌아다니면서.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떠돌아다닌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몸에 뭐 암을 생기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 근거가 안 근거가 나오네요. 없기 때문에 저희도 함부로 말을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물이나 공기처럼 굉장히 예민한 주제에 대해서는 그 필요 이상의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도 저는 좀 조심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논문이나 이제 학술지나 이런 건 특성상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명백한 오류,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에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것대로 존중하되 지금부터라도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예,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 의식을 좀 이렇게 환기하는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최재형 PD 오늘도 뭐 낙동강을 전체를 다 훑은 것 같은데 예, 주제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아,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멀리 장기적으로 그 대안을 찾아야 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바로 눈앞에 닥친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가 마시는 부산 수돗물에서 최근
새로운 발암 물질이 발견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예, 세상에. 맞습니다. 예. 지난해 이제 부산대 연구팀에서요. 네네. 그 낙동강물과 정수된 물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되었답니다. 이름 어려워. 과불화 화합물. 화합물. 쉽게 말하면 코팅제입니다. 코팅제. 네. 아, 그 저기 프라이팬이나 이런데. 그렇죠. 그리고 뭐 등산용품 보면 우리가 물 발수 발수되는 코팅. 거니까. 그런 게 옷이 참 좋잖아요. 네네. 흡수 안 되고. 네. 거기에 들어가는 물질인 과불화 화합물이 우리가 먹는 물에서 나왔답니다. 아니 저는 최지영 PD 나가고 네. 이제 방송 끝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미세 플라스틱 말고 또 뭐 나왔습니까? 예. 또? 낙동강 원수와 정수된 물에서 미량이 검출되었는데요. 네네. 서울, 경기, 충북에서도 검출되었는데 우리랑 비교했을 때는 현저히 낮은 거고요. 당연히 또 우리 부산이 또 상당히 높은 또 등수 안에 들었습니다. 오염에 관한 하는 이건 우리 부산 시민들이 무슨 호갱도 아니고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러네요. 지금 과불화 화합물뿐만 아닙니다. 또 있습니까? 또 있어? 또 있어? 인상 쓰시고 마음껏 쓰세요. 여기에 의약물질까지 나왔어요. 아, 의약물질. 네. 그거는 뭐 몸에 좋아라고 뭐 비타민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참 낙동강 먹으라고. 원수에서 20종이 나왔고요. 정수된 물에서도 6종이 미량 검출됐다고 합니다. 미량? 네네. 미량. 그런데 이게 우리 CT 촬영하다 보면 조영제 투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영제 먹거나 물질이고 투여하고 이게 해서. 당뇨병 치료제래요. 이름도 어렵습니다. 메트포르민. 메트포르민. 그리고 메트포민이라고 해요. 메트포르민 그거랑 저희가 커피 마실 때 들어있는 뭐죠? 카페인. 이 두 종류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웬만한 의약물질 같은 경우는 이게 정수되는 과정에서 다 제거가 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된 물에서 이것이 나왔다는 게 이제 더 아니 그러면은 이게 실컷 돈 들여가지고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게 못 걸러냈으면은 그동안 이걸 뭘 지금 걸러내고 있었던 건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미운하고 우나 우리가 이럴 때는 부산시 당국에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 수돗물 책임지고 있는 부산시 맑은물 정책국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름은 좋네요. 맑은물 정책국. 순수 365. 네. 맞습니다. 네. 부산의 수돗물이 전국에서 정말 제일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입니까? 사실은 요즘 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고요. 이제 그런데 실제 식수로 정수된 것을 먹는 데는 법적으로나 국제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큰 무리가 없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걱정하고 하는 것들은 원수 자체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정수된 수돗물에서요. 과불화 화합물 이게 발암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화합물인데 거기에 또 의료물질들이 발견이 됐어요. 대책은 세우셨나요? 과거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삼지를 못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이나 분석 장비들이 좋아지면서 무슨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검출된 것은 극미량이거든요. 국제적인 기준이나 국내 기준으로 보면 수돗물 생산 공급에는 또 직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서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이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분말 활성탄을 이용해서 초기에 이제 대응을 하고자 저희들도 용역을 하고 있고 대구를 시작으로 아마 시설 개량을 내년까지는 지금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건강한 성인이 그걸 아주 그냥 뭐 미량 먹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임산부나 노약자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요 그걸 먹으면 뭔가 성장이나 아니면은 아이에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국제적으로나 정부에서 설정하는 권고나 기준은 사실은 성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취약계층, 어린이나 어떤 이런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보통 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후에 나온 수치들은 아주 극미량이거든요. 거기에도 못 미치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판단컨대는 공급이나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 최근 부산시가 민선 7기 2년 차를 맞아서 10대 핵심 공약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물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부산시나 상수도본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원수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을지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 물 문제라는 거는 사실은 단순히 지자체만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게 핸들링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 어느 지역에 살든지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고 또 이건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제 뭔가 적극적인 대책들이 좀 필요한데 부산 시민들이 어떤 물을 먹고 있는가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4대강 깨기 같은 것을 제가 좀 코가 막힙니다. 오늘 하도 답답한 이야기를 하니까 기가 막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이제 4대강 얘기 같은 거 나오면은 사실은 이제 비리가 얼마나 있었다 또 세금이 얼마나 들어갔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 외에도 그 4대강을 그렇게 하면서 물 자체가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의 질이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것들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은 안 하고 왜냐하면 그 물 먹는 건 정작 우리 부산 시민들이거든요. 제일 밑에서 흐르는 거 하루에서 전국적으로 사실은 4대강이 뭐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지금 그 물을 마시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좀 절박하게 또 적극적으로 이 문제들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페놀 사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내기 시작한 게 물 이용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 우리가 지난 16년간에 6,850억을 냈는데 전국에서 제일 많이 냈어요. 아까 우리 호갱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가 우리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부산을 위해서 물 정수를 위해서 쓴 돈이 673억이에요. 꼴랑. 예, 전체 2.3%밖에 안 됩니다. 돈은 돈대로 우리가 부산 시민이 내고 있고 더러운 물은 또 더러운 대로 그냥 먹고 있는 좀 한심합니다 우리가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가슴 아픕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부산 시민 입장으로서는 진짜 억울한 일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물 정책은 부산으로부터 시작된다. 역으로 말하자면 우리 부산의 물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부산 시민이 물 문제에 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물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저희 수요 반전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지 않은 깨끗한 물로 시사 요리를 준비해서 정성껏 여러분께 대접해 올리겠습니다. 수요 반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 플라스틱 한잔 하시죠. 네. 건배. 시사는 하고 댕기나